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대내외적인 변수들 알아볼 텐데요. 오늘 이 시간은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여러 가지 또 키워드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. 첫 번째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일본입니다. 어제 또 일본 중앙은행의 총재가 조기 사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일본 니케이 지수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. 엔화 약세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. 이러한 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좀 많이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, 어저께 일본에서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. 일단 시라카와 마사키 일본 은행 총재가 3월 19일 날 물러난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. 그래서 어저께 일본 증시는 3.7%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. 이제 새로운 총재가 임명되면은요, 이제 아주 새로운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. 그 엔화 약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껏 공개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국채 매입 프로그램 같은 거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ECB 같은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일각에서는 이제 일본이 그 국채라고 하는 그 해외 채권을 매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보고서들은 예측일 뿐 사실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일단 사실이 무언가를 좀 살펴보면은요. 일본 아베 총리가 이제 시라카와 마사키 총재가 사임한 뒤 이제 BOJ의 정책 부서를 없앨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어떤 그런 사실 부분인데요. 아마도 이것은 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의 통화 정책을 좀 더 강경하게 밀고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죠. 그래서 일단 이런 소식은 국내 증시에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아베노믹스가 더욱더 탄력을 받고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에 따라서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이제는 95엔대를 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95엔대를 넘어서 100엔대까지도 점치는 전문가들이 점차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러한 점들 국내 증시에는 또 국내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되는 곳들도 있을 겁니다. 네. 앞으로 어떤 점들 특히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까요? 네, 우선은 좀 환율 부분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, 예. 네, 환율에 따라서 기업 실적들이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네,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일단 환율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일단 환율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고요.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도 나쁘지 않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일단 환율은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일단 원달러 환율하고요. N달러 환율, 원엔 환율 이렇게 세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일단 상승을 하다가 1,100원을 넘지 못하고 저항받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N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그래서 원엔 환율은 또 계속해서 좀 하강 국면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환율 움직임 세 가지를 살펴보았을 때 일단 원화 약세는 엔화 약세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엔화 대비 원화의 강세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또 엔화 대비 원화의 강세는 일단 상대적으로 원화 자산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.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원화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확정 금리형 상품인 어떤 그런 채권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N달러든 원달러든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일단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차익 실현 욕구는 좀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들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커다란 호재 없이 일단 그 코스피 시장의 어떤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실제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돈이 이동하고 있고 어떤 자산에서 어떤 자산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렇죠. 최근에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또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. 네. 이러한 부분들, 자금의 이동 상황 그리고 환율의 동향도 잘 짚어봐야 되겠습니다. 일본에 이어서 환율 키워드 바로 저희가 알아봤고요.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전강후약입니다. 전강후약. 그러니까 일봉으로 치면 계속해서 음봉이 많이 연출이 되는 장세를 최근에 볼 수 있는데요. 이게 보통 살펴보자면 약세장의 전형적인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
네, 우선 최근에 보시면은요, 예. 약세장의 특징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전강 후약의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호재에는 좀 둔감하고 악재에는 좀 민감한 아, 맞아요.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일단 그 지금 시장이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부분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요,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진짜로 추세적인 반등인지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1월 10일부터 이제 5주째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일단 1월 28일에는 환율이 20원 급등하면서 혹시나 시장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 턴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희망도 해봤는데요. 이번 주에 제가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라고 그 지난주에 좀 이야기를 드렸었죠.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추세적으로 턴한 것 같아 보이진 않으니까 좀 관망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럴 때는 조금 공격적인 매매를 조금 삼가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. 네. 오늘 시장의 어떤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. 이게 과연 며칠간 부각이 될지 이 부분도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조금 네. 더 지켜보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이신 네, 건가요? 맞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이렇게 대내외적인 변수들 짚어보면서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. 우리 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